이번 시간부터는 3차 곡선의 극점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차 곡선의 특징들을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곡선의 특징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3차 함수 fx가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때 초고차항의 계수 a를 양수라고 둘게요. 근데 3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 왜 중요하냐? 모든 3차 곡선은 변곡점에 대한 대칭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변곡점을 찾는 방법은 이계도함수가 0인 점이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f'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6ax 더하기 2b가 돼서 이걸 0으로 만족하는 x가 변곡점의 x좌표라고요. 이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므로 그 값이 마이너스 3a분의 b로 결정되겠죠. 이게 변곡점의 x좌표라고요. 그러면 이게 곡선에서 어떤 특징을 갖냐?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3차 곡선을 적당히 그려보겠습니다. 초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고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극점을 갖는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극점의 위치를 적당히 표현해 보면 극대점 알파, 극소점의 위치를 베타라고 합시다. 먼저 비율 관계를 말하려면 여기에 박스를 하나 설정을 해야 돼요. 박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극대점에서 일단 x축에 평행하게 그려봅시다. 그리고 극소점에서도 x축에 평행하게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교점하고 곡선이 만나는 양 끝을 맞고요. 변곡점은 극대하고 극소의 정중앙에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3a분의 b의 위치입니다. 변곡점의 x좌표라고요. 이렇게 잘랐을 때 지금 이 박스는 4개로 등분됐다고 볼 수 있다고요. 즉 이렇게 길이가 다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평행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박스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때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리면 이 간격이 다 동일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내용이 과연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49번 문제,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거에 대해서 fx가 극대가 되는 점을 a, 극소가 되는 점을 b라고 하자. 선분 a, 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9,4로 줬어요. 미정계수 m과 n을 구해서 더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3참수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변곡점의 x의 위치는 마이너스 3a분의 b라고 그랬죠. 3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에 해당되고요. b는 3에 해당되니까 x는 1의 위치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먼저 3차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저 3차 곡선은 극대 극소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이므로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죠. 변곡점은 극대점하고 극소점의 중점이라고 그랬죠. 이 변곡점의 좌표가 x좌표가 1이라고 이미 찾아냈고요. 극대랑 극소는 지금 아직 구하지 않았어요. 극대점이 되는 점을 a라 했고 극소점이 되는 점을 b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위치의 x좌표를 알파, 그리고 y좌표는 f알파가 되겠죠. b는 베타, f 베타라고 둡시다. 근데 이 선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분 AB의 외분점은 이 왼쪽에다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외분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9,4로 주어진 건데, 자, 비율 관계를 이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가 3대2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만큼의 길이만큼 여기에 두 칸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길이가 될 거고요. P에서 x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하나 그어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다 같아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10이고요. 다시 AB의 길이의 절반이 변곡점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각각 또 절반을 나누면 이 10의 길이에 해당되는 게 5등분 됐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길이가 같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한 칸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 극소점의 위치가 1에서 2를 뺀 마이너스 1이고 극대점의 위치는 1에다 2를 더한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극점의 위치가 쉽게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구한 건 알파는 3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극점의 위치는 어디서 판단하는 거죠? 도함수가 0인 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0으로 둔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미정계수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m이고요. 0으로 둘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고요? 3하고 마이너스 1.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고요. 그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하면 그대로 성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정계수에 대한 방정식이 나타나지 않고요. 두 근의 곱, 그거는 현재 곱을 먼저 연산하면 마이너스 3인데 그건 a분의 c에 의하면 마이너스 3분의 m입니다. 여기서 m의 값이 9로 결정되네요. 요 상수항 n의 값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아직 3대2로 외분한 y좌표를 설명하지 않았죠. 자, 그거를 a, b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외분점의 y좌표는 외분 b의 차 3 빼기 2분의 3f 베타 빼기 2f 알파로 계산해야 될 거고요. 정리하면 분모는 1이니까 3f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요. 알파에다가 3을 넣어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3 괄호 열고 f-1은 플러스 1 더하기 3 빼기 m 더하기 n이 되고요. 빼기 2로 묶고 f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더하기 3m 더하기 n이 되네요. m은 이미 9로 구해놨으니까 대입해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4고 빼기 9 해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n이 되죠. 빼기 2에 여기는 27 더하기 n이 되겠네요. 자, 동료항 정리하면 3n 빼기 2에는 n만 남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54 그러니까 마이너스 69인가요? 그 값이 y좌표 4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n은 73이 되죠. 따라서 m 더하기 n은 9하고 73을 더한 게 82가 되겠네요. 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3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모르고 풀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극대 극소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미분해서 0으로 두고 그 근을 알파 베타로 설정을 합시다. 미분한 게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m이죠. 미정계수 m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둡시다. 지금 곡선을 먼저 그려보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극대점을 a, 극소점을 b라고 뒀기 때문에 지금 a의 x좌표를 알파, b의 x좌표를 베타로 둔다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먼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두 분의 곱은 a분의 c에 의하면 마이너스 3분의 m이 되겠죠. 1번이고요. 2번으로 번호를 붙여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 표현을 하면 이쯤에 외분점 P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좌표 마이너스 9,4라고 표시하고요. 이제 좌표를 표현을 해야 돼요. A의 좌표는 알파, F 알파고요. B의 좌표는 베타, F 베타가 되겠죠. 외분점의 B가, 외분 B가 3대2니까 이 좌표랑 대응을 시켜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X좌표를 먼저 계산하면 3 빼기 2분의 3 베타 빼기 2알파가 되겠죠. 그 값이 마이너스 9라는 얘기죠. 그럼 분모는 1이니까 3 베타 빼기 2알파는 마이너스 9 정리하고 1번 방정식하고 연립할 수 있죠. 1번 방정식에서 3배를 해서 쓰면은 3 알파 더하기 3 베타가 6이 되고요. 차를 구하면 마이너스 5알파만 남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5에서
알파는 3이라는 거를 얻어냈고 베타는 마이너스 1로 결정되겠죠. 그러면 일단 2번에다 집어넣어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m이라 했고 m은 아까처럼 9로 결정이 되네요. 더 y좌표 계산을 해보면 3 빼기 2분의 3f 베타 마이너스 2f 알파로, 지금은 알파 베타를 다 결정해 놨기 때문에 3f 마이너스 1 빼기 2f 3f 마이너스 1 빼기 2f 3은 4라는 뜻이 됐어요. 이거는 아까 풀이한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n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고요. 아까 73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450번 함수 fx가 x는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나뉘어져 있죠. 저 fx의 극대값이 5라고 되어 있고요. f2의 값을 구하래요. 지금은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기 위해서 fx하고 f'x를 동시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fx는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라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x로 다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3 빼기 x 제곱으로 묶여서 ax에 루트 3 빼기 x랑 루트 3 더하기 x로,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로 묶을 수 있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 이 정도 쓸 수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자, 그런데 지금 극대값의 조건을 통해서 a를 결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곡선이 달라질 테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할지 감소할지 그걸 결정을 하는 게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a가 그냥 상수라고만 돼 있으니까 0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a가 0인 경우 곡선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fx는 0보다 작을 때 그냥 0이네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x 3승이죠. 그래서 곡선을 적당히 그려보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y는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3승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극대점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아닐 테고요. 두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 이 경우는 지금 이 0보다 작을 때 3차 곡선은 인수분해 됐으니까 x절편이 결정이 되겠죠. x절편이 0하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인데 0 왼쪽에서는 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나타나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a가 양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ax 3승이 최고차이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0일 때는 0이겠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3차의 개수가 1이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더 쪼개서 x에 x 더하기 루트 a랑 x 빼기 루트 a, 그러니까 양의 범위에서 플러스 루트 a의 x 절편을 갖죠. 적당히 루트 a 표현하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최고차항이 양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극대점은 원점에서 나타나고 이때 극대값은 0이 돼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은 건 a가 음수일 텐데 이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ax 3승에서 마이너스 a는 양으로 바뀔 테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타나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가 음수기 때문에 요 함수에서 여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0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증가만 할 겁니다. 그러면 극대값이 여기서 나타날 거고 극대점이 여기서 나타날 거고 비율 관계에 의하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x 세제곱 더하기 3ax 이 창이 없으니까 변곡점이 0이죠. 여기가 변곡점이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원래 그림은 이렇게 돼서 그려지는 건데 지금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 그거는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1대
루트 3입니다. 그런데 이 루트 3에 해당되는 길이가 역시 루트 3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는 길이가 그대로 1이 돼서 좌표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f-1이 극대값이라고요. f-1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a로 묶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변해서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그 값이 5라고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로 이 음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a가 결정이 됐으니까 f2는 요구하고 있는 f2는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2의 3승 8 빼기 a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플러스 2분의 5 곱하기 x에다가는 2를 대입하면 되죠. 결과는 13이 되겠습니다. (45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함수 fx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했습니다. 가번에 fn은 0이다. 나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n 곱하기 fx가 0 이상이다.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an은 여기서 극대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가번 조건에서 3차식 fx는 x 빼기 n의 인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fn이 0이다라는 말은 3차함수 fx가 x 빼기 n의 인수를 갖고 일단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나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n fx 가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여기까지 쓸 수 있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이래요. 이거는 몇 차 부등식입니까? 4차 부등식이죠. 그런데 여기 두 개의 인수가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그걸 그래프에서 설명을 하면 0이 있고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의 x절편을 갖는 4차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과하게 된다면 이런 음의 부분을 갖게 돼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4차 곡선은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접해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요. x축과 n과 마이너스 n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얘가 x 더하기 n과 x 빼기 n으로 인수분해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f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fx를 이제 n을 포함해서 fx를 완벽한 x의 3차 함수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x 더하기 n이라는 인수 하나랑 x 빼기 n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차 함수 fx가 인수분해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으로 나와 있죠. 설정하고요. 마이너스 n에서는 통과하면서 n에서는 2차 인수를 만나니까 접하면서 그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비율관계를 이용하자면 극대점에서 x축과 평행하게 그림을 그리고요. 이제 쪼개줘야 되겠죠. 일단 변곡점을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갤 때 변곡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2칸, 오른쪽에서 2칸으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n으로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등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한 칸의 길이는 3분의 2n으로서 요 점의 x 좌표는 n에서 3분의 2n을 뺀 3분의 n이고요. 다시 3분의 n에서 3분의 2n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n에서 극대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극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f 마이너스 3분의 n으로 결정하면 되고요. 자, f 3분의 n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첫 번째 인수는 3분의 2n, 두 번째 인수는 마이너스 3분의 4n이 되고요. 그건 제곱되어 있죠. 3분의 2n 곱하기 9분의 16n 제곱 27분의 32n 세제곱으로 결정되네요. 이 극대값이 an이 자연수가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m 자연수라고 둔다면 이 n 3승이 분모를 약분시키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n이 세제곱 쓰고 27도 3의 세제곱이니까 최소가 되는 n은 3으로 대입하면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n의 최소값은 3이다.